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3주 만에 이제 뵙는데요. 해외 금 관련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게 금요일인 오늘 금값입니다. 금 국제가는 온수당 2,42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07,300원, 돈당 가격은 402,6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은값은 1,300원이 그람당 돌파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춤한 가운데 1,220원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개선이 됐고요. 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됐고, 중동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1인자 암살과 관련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경고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금값은 2,420불을 초과했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외 전망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코에서는 그 MKS 펜프의 전략 책임자의 설명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골드앤건,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 해지라고 하는 신규 용어가 되겠고요. 라는 개념의 연말까지 이 국제 금값은 온수당 2,480달러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골드앤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 용어로서 지정학적 해지를 의미하는데, 이 군사비 지출이나 총기 판매, 이 방위 관련 주식 가격, 중앙은행의 금 구매 등과 같은 지표들이 이 지정학적 프리미엄과 금에 대한 수요를 이 정량화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금 가격이 2024년에 강세 시장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으며, 올해의 정치적, 지정학적 혼란과 관련된 방위비 및 총기 지출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금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온수당 2,480불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이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장이 이 전쟁 관련 뉴스로 넘쳐나면서 금 시장이 크게 변화했고, 특히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금이 미국 국채 수익률과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이 상관관계를 잃어버렸고, 중앙은행의 금 구매가 증가하면서 이 금은 더 진정한 지정학적 위험 회피 수단, 지정학적 해지 자산으로 변모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023년 2조 4,4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2조 4,400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7% 증가한 수치라고 언급했고,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이러한 증가를 주도했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지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비 지출 증가는 이 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금이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급격히 증가하는 부채와 그로 인한 연방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연간 군사비 지출을 초과하게 되면서 이는 달러의 가치 하락과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것보다 부채를 서비스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결과론적으로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에 이어 아파트 대출도 점차 위험에 노출되고 있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은 저금리 환경,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죠. 이 저금리 환경을 이용해서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요즘 아파트 시장의 공급 과잉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고, 이 공실률을 메꾸기 위해서 수요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를 임대주들이 이 어떤 혜택을 주면서 그 결과 임대료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혀서 이 금리 인상은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고,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 이어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키코발 블룸버그의 원자재 전략가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있었죠. 2008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값은 온수당 3,000달러를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 요인으로는 중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강조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중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있고 어쩌면 불황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주요 경제국들이 직면한 광범위한 경제적 도전을 반영해서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고, 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경제 신호 요인이 이 금값을 3,000불까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금 수요 감소가 인도의 금 수요 증가로 상쇄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이 세계금위원회에서의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도의 금 수요가 700에서 75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작년에 761톤의 기금속을 소비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 소비국인 인도가 금 수입세를 인하하면서 인도의 가격이 낮아졌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인도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특히 인도의 그 매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두세라, 디왈리 축제와 같은 그 대량 금을 구매하는 시즌이 4, 4분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금의 양이 인도의 연간 금 수요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때 이 매수세가 최근 3개월간 중국의 금 수요 감소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값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발 불확실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금의 안전자산 매력도는 197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다만 그 금의 어떤 그 미래 가치를 전망을 하는 기사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디지털 자산과 다른 특성을 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물 자산으로서 중요한 그 자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답니다. 디지털 자산은 말 그대로 디지털에 속해 있는 거고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향후에도 금은 실물 기반 안전 자산으로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욕구는 그래도 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금 상승을 견인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아직 청산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절반이 남아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의미는 값싼 엔화를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본은행이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낮게 유지되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물리면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고, 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7월 31일이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미일 금리 격차가 점차 축소되자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최근 주가와 기금속 시장의 폭락의 주범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이닝발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집권한 동안에 금의 상승은 약 5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됐을 때를 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해지 자산은 다시 금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이닝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8월 7일 그제가 입추였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연휴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